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보통 3번 하면 적응한다고 하는데 사진 찍기도 싫어하는 제가 영상까지 찍는 건 3번이 지나도 여전히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호주로 오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볼까 해서 여전히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이미 시드니에 거주 중이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정착하고 얼마 안 돼서 호주 커뮤니티 카페에 제가 어떻게 렌트를 구했는지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법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한 달에 한두 분씩 꾸준히 쪽지가 옵니다. 제가 이용했던 대행업체 정보 좀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시드니 집을 미리 구해서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비단 시드니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분명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테니까요.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 영상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용이나 방식이 현실적인 옵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름 자취 생활을 올해 꽤 했던 터라 월세나 전세 계약은 정말 자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집 구하는 거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드니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예 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부동산이 딱 정해둔 날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집을 볼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평일에는 인스펙션이 거의 없고 토요일에 단 한 번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괜찮다 싶은 매물들은 가보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한 집에 30명 이상이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집을 겨우 보고 나면 끝이 아니라 렌트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회사 입사할 때 내는 자기소개서랑 똑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한테 나 직장 확실하고 월급도 이만큼 나오니까 월세 밀릴 일이 절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세입자로 선택해달라 하고 어필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쟁이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월세가 주당 900달러로 올라와 있으면 내가 주 925달러 낼 테니까 제발 나를 뽑아달라고 역제시를 하는 사람들까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뜻이겠죠. 특히 아이와 함께 이주하거나 저처럼 오자마자 바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몇 주 동안 발품 팔아가며 인스펙션 다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주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조금 받았었어요. 와이프랑 제 비행기 값에 일주일 정도 호텔에 머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일주일 정도 호텔 살면서 부딪히면 집 구하고 계약서 사인까지 다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도착해서 5일 만에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에 드는 집이 뚝딱 나타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시드니에서 렌트 이력이 전혀 없는 저희를 집주인이 덥석 선택해 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빈집에 들어가면 가전이랑 가구도 새로 사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모든 걸 출근 전에 끝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에 앉아서 시드니 현재 대행업체, 흔히들 말하는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하루 이틀 동안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리서치해서 후기가 좋은 업체를 찾아냈고 계약금 명목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예산, 위치, 방 구조를 알려줬더니 대행업체 직원이 저희 대신 인스펙션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을 보고 나면 내부 구조나 컨디션을 꼼꼼하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왓츠앱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저희는 매일 퇴근하자마자 카페로 달려가서 노트북을 켜놓고 보내준 영상이랑 구글 맵을 대조해가면서 주변 시세나 동네 분위기를 매일 체크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업체가 돈만 먹고 튀는 사기가 아닐까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됐고 바로 온라인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보증금인 본드비도 납부를 했는데 다행히 이 본드비는 호주 정부기관에 직접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라 한국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3주 뒤에 드디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가 계약한 집으로 향했는데 건물 1층에 그동안 화면으로만 대화했던 대행업체 직원이 키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직원과 같이 집으로 올라가면서 영상에 봤던 컨디션과 똑같은지 구석구석 확인한 뒤 인스펙션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길었던 대행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업체에 추가로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설치까지 다 한 번에 요청을 했었어요. 수도는 어차피 집주인이 내는 거라 패스하고 가스랑 전기를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 미리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호주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였는데 대행업체 직원 번호로 인터넷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끝내놨더라고요. 이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고 잔금을 마저 송금하면서 대행업체와의 거래는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서비스 절대 공짜 아닙니다. 비용이 세금 제외하고 호주 달러로 약
3,000불,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비싸죠. 저도 처음엔 금액 듣고 헉 했습니다. 사실 집 결정된 게 일주일 만이었거든요. 서류 작업을 감안하더라도 대행업체가 한 열흘 일하고 300만 원을 벌어간 셈이니까요. 그런데 집 계약 딱 끝내고 와이프랑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드니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조금 살만한 곳 잡으려면 하루에 150불에서 200불은 줘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집을 안 구하고 그냥 들어왔다가 집이 안 구해져서 숙소를 전전하며 2주만 버텼어도 체류비로만 3,000불이 그냥 깨졌을 겁니다. 집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는 돈으로 환산도 안 되고요. 언제 계약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밖에서 몇 끼 사 먹고 돌아다녔으면 정말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을 텐데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발 뻗고 잘 수 있는 우리 집이 오자마자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첫날은 아무것도 없는 빈집 바닥에서 자거나 근처 호텔을 이용해야 하지만 저희는 시드니에 아침 일찍 도착하자마자 매장으로 달려가서 침대랑 냉장고를 쇼핑했고 바로 다음날 배송을 받았습니다. 도착 당일부터 집이 있으니까 가구 쇼핑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했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대행업체 직원들도 결국 현지 부동산 업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보는 도메인이나 리얼스테이트 같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는 숨은 매물을 자기들 인맥으로 공유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계약한 집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선점한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서비스가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뚜렷한 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나 비용이 비쌉니다. 대략 3,000불에서 3,400불 사이인데 저는 운 좋게 회사 지원금으로 해결을 했지만 만약 제 생돈으로 3,400불을 내야 했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유학생분들이나 워홀러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비싼 비용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으로 직접 공간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직원이 영상을 꼼꼼하게 찍어 보내준다고 해도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공간감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집이 조금 구려도 딱 1년만 살다 나간다 생각하고 계약하긴 했습니다. 당장 오자마자 5일 뒤에 출근해야 하는데 인스펙션을 줄 서가며 돌아다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물론 집이 마음에 들어 지금 2년 반째 이사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날짜로 입주 협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24년 1월 3일에 시드니에 도착했거든요. 한국 직장에서 12월 31일까지 일을 마쳐야 했었고 양가 인사드리고 가장 빨리 비행기를 타도 시드니 도착 1월 3일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은 12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버렸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공시를 줄여서 월세를 빨리 받고 싶어 했고 저희가 아니어도 줄 서 있는 세입자가 널렸으니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었겠죠. 결국 저희는 시드니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첫 2주치 월세를 그냥 생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붕 뜬 기간의 월세를 버린 셈이죠. 물론 호주 문화 특성상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연말 연휴라 다들 일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1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안 했으면 1월 말이나 돼야 집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 결과적으로는 크게 아쉽지 않은 지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열쇠를 쥐는 순간까지 이거 사기 아닐까? 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호주에 아는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는데 맨땅에 헤딩하듯 인터넷 글만 보고 이 업체에 1,500불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만약 이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면 한국에 있는 제가 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름 리뷰가 제일 많고 확실한 곳을 고르긴 했지만 그 불안감은 비행기를 탈 때까지 가시질 않더라고요. 와이프 앞에서는 태어난 척 했지만 시드니 도착해서 집 앞 1층에서 대행업체 직원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 제 심장은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방법을 시드니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이직이나 발령으로 와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들 혹은 어린아이와 함께 입국해서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시드니에서 집을 구한다는 건 꼭 전쟁 같습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경쟁자는 사방에 널렸더라고요. 카페 댓글들을 보니 제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이 방식은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타지 생활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선택지에 하나의 옵션 정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드니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대행업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편하게 메일 한 통 보내주세요.
오늘 보신 정착기가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생생한 호주살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